안녕하세요. 강동선 앱의 연구소 소장 강동선입니다. 자, 오늘 10번째 시간에는 강화 계획과 강화 스케줄, 같은 말인데 때로는 이제 강화 스케줄을 해석을 할 때 강화 계획이라는 이야기로 하고요. 그리고 강화 스케줄로 그대로 나올 때가 있어서 두 가지 용어를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강화와 벌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봤고요. 근데 이 강화 계획이 실전에서도 많이 쓰이지만은 시험에서도 많이 나오거든요. 여기까지도 많이 어렵진 않습니다. 개념을 조금만 더 이해를 하기 시작하면 이 강화 계획과 강화 스케줄도 거의 다 맞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후에 복합 강화 계획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이후에 복합 강화 계획을 다루기 전에 이 강화 계획하고 강화 스케줄, 우리 고정 변동, 그리고 우리가 빈도, 비율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간격,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기본적인 문제는 다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말하는 스키너 박스에서 나왔던 부분들, 그리고 고정과 변동과 관련된 그래프가 있거든요. 그 그래프의 형태를 잘 파악하고 있으면 더 맞추기 좋고, 때로는 연속 강화하고의 차이점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전에 제 영상에 강화 계획, 강화 스케줄 관련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걸 잘 참조하시면 이 문제 푸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문제가 나오는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학교 선생님은 학생들이 마지막 쉬는 시간으로부터 정확히 1시간이 지난 후에 학교에서 쉬는 시간을 줍니다. 다른 휴식을 취하기 전에 그들은 과제에서 적어도 하나의 문제를 완성해야 한다. 이번 강화 스케줄은 어떻게 되나요?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시가 이렇게 나오겠죠. 제가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은 QBA 문제 같은 경우에는 오지선다가 아니라 사지선다 문제거든요. 그래서 네 가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거의 비슷합니다. 이 고정의 형태, 변동의 형태, 그리고 비율, 레이션, 그리고 인터벌이라고 하는 우리 간격, 이 네 가지가 항상 나오거든요. 그러면 고정이 뭔지, 비율과 간격이 무엇인지, 그 특성이 무엇인지만 알면은 위에 어떻게 어렵게 꼬아서 내도 기본적인 건 다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를 다시 한번 봐보도록 할까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학생들이 마지막 쉬는 시간으로부터 정확히 1시간이 지난 후에 학교에서 쉬는 시간을 준다라고 했습니다. 1시간이고 마지막 쉬는 시간. 자, 지난 후입니다. 그게 마지막 걸 하고 나서 쉬는 시간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또 1시간 동안은 무언가를 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또 쉬는 시간을 정확하게 준다라는 거예요. 다른 휴식을 취하기 전에 그들은 과제에서 적어도 하나의 문제를 완성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답 아시겠어요? 고정 간격입니다. 시간이 나와 있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고정이고요. 그리고 좀 잘 아셔야 되는 것이, 자, 여기에 보면은 휴식을 취하기 전에 그들은 과제에서 적어도 하나의 문제를 완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어떠한 과제, 우리가 목표로 했던 그런 행동이나 활동이 하나가 이루어져야 그것이 달성이 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 간격 계획에서 오해하시는 부분들이 보통 있습니다. 시간이니까 1시간 지나면 해주는 거 아니야? 1시간 동안이니까.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DRO의 개념하고 좀 달라요. 우리가 타행동, 다른 행동 차별 강화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시간적인 개념으로 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타임이 들어가서 하는 부분이고요. 이 간격은 어차피 그 안에 어떻게 했느냐라는 부분이 더 많습니다. 비율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의 문제를 완성해야 된다는 거, 여기에 좀 착안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때로는 이렇게 안 나오고 정보 부족이나 이런 다른 이거에 대한 오류에 대해서 파악하는 문제들도 간혹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걸 답할 때는 내용도 알고 있어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고정이죠. 1시간 정확히
우리가 약간 1시간일 때도 있고, 뭐 58분일 때도 있고, 1시간 몇 분일 때도 있고, 이러면 변동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몇 번, 이렇게 횟수의 기준으로 하면 비율이 되고요. 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간격이 된다라는 거, 이제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제가 어렵지 않죠? 풀다 보면 정말 쉬운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 한번 볼게요. 학교 선생님은 학생들이 마지막 쉬는 시간으로부터 약 1시간 후에, 아까는 정확히 1시간이라고 했고 약입니다. 학교에서 쉬는 시간을 줍니다. 55분인 경우도 있고 1시간이 조금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휴식을 취하기 전에 그들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과제에서 적어도 하나의 문제를 완성해야 한다. 이번 강화 스케줄은 어떻게 되나요? 라는 문제입니다. 자, 똑같은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이거 쉽죠? 앞에 제가 설명을 했고 정확히가 아니라 약이라는 말이 있고요. 여기에 부가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55분인 경우도 있고 1시간이 조금 넘는 경우도 있다. 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자, 그리고 시간으로 했죠? 변동 간격. 문제 쉽죠? 그리고 적어도 하나의 문제를 완성해야 된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또 변동 간격에서도 이제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것이 약 1시간이라는 거는 항상 중요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55분이면 1시간 5분, 58분, 1시간 2분 이게 전체적으로 조합이 되었을 때 그래도 1시간을 맞춰진다. 평균은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FR 뭐, FI 뭐, VR 뭐 숫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VI. 자, 변동은 어떻게 숫자는 고정은 알겠죠. 시간이나 안 그러면 횟수나 숫자로 나오면 분명히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변동은 그 숫자가 말하는 것이 변동인데 평균으로 맞춰 나간다라는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하면 이 문제도 쉽게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세 번째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반적으로 강화 스케줄에 의한 강화의 발생 사이에 가리비가 있는 그래프를 나타내는 유형은 어떤 것입니까? 라는 부분이고요. 그냥 똑같은 예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가리비의 형태 제가 이전 영상에 한 게 있거든요. 그걸 한번 보시면은 가리비라고 하면 정확하게 고정 간격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프를 보면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전 영상에 있는 제가 4가지 간을 강화 계획에 따른 특정적 반응 유형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건 누가 반응 기록이에요? 누적 기록이라는 겁니다. 누적 기록은 뭐냐? 마이너스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도 평행 반응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일정하게 평행 반응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잘 보시면은, 이거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는데, 고정이 있고, 이렇게 변동이 이렇게 있습니다. 변동이 있으면은, 일단은 우리가 비율이 있죠, 비율. 비율은 고속 반응 유형을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게 뭐였죠? 고속 반응을 보이는 건 일단은 비율로 봐야 된다는 거고 거기에서 고정 변동을 조금 보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으로 나타내는 간격으로 나타내는 것보다 비율적으로 하는 것이 고속 반응 행동을 더 많이 발생하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 장점이 있다. 그래서 현장에서 우리가 사용할 때는 비율을 좀 많이 사용해요. 고속 반응이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모든 행동의 특성을 봤을 때 모두 비율을 하는 건 아닙니다. 간격적인 면으로 갈 수도 있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또 중요한 건 뭐냐? 앞에 3번 문제하고 봤을 때 우리가 여기 고정 비율 보면요. 이게 좀 다릅니다. 여기 약간 이렇게 멈춰 있는 부분 있죠? 이렇게. 자, 이 부분 확대하면은 이렇게 옆으로 행보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뭐냐? 예를 들어서 뭐 200까지 있으면 200에서 정체되어 있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 하냐? 하다 말다 한 구간, 안 그러면 하다가 중단되는 구간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근데 변동 같은 경우에는 중단되는 게 없어요. 간격도 그렇고요. 중단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화 계획으로 갈 때는 고정으로 갔다가 변동으로 가라는 것이 하다 말다 하거나 조금 중단하는 부분이 있는 것보다는 일정하게 계속 이어나가는 게 더 좋잖아요. 그래서 변동으로 갑니다. 비율 긴장이라는 말도 했어요. 한 번에 너무 많이 늘리면 안 된다. 그래서 연속 강화에서 우리가 고정으로 가고 변동으로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강화 계획은 그렇게 짜 나가는 것이 어찌 보면은 처음에는 잘 습득하고 행동을 유지할 수 있는 기준이 되고
적절한 숫자로 늘려나가는 것이 비율 긴장을 줄이고 행동을 일정하게 계속 늘려나갈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 한번 보실래요? 자, 옆으로 자, 고정 비율하고는 좀 틀리죠. 그래서 이 형태가 뭐냐? 이게 우리가 보통 말하는 가리비 형태라는 겁니다. 가리비 형태. 우리가 이 형태의 가리비 형태이기 때문에 이걸 예상을 해가지고 이렇게 외워서 하셔도 되고요. 그냥 가리비 하면 고정 간격으로 외우셔도 됩니다. 근데 이 네 가지 그래프를 정확히 알고 있고 이 특성을 좀 알고 있으면은 자연스럽게 이 답을 취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가리비 형태에 대해서 잘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고 특성이 어떤 것인지 한번 딱 정리를 해 보시고, 혹시나 이 강화 계획에 대해서 조금 헷갈리시면은 제 영상 1, 2편이 있는데 그걸 보시면은 잘 나와 있으니까 아마 시험을 칠 때 문제 푸는 정도의 지식은 거기 다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니까 한번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강화 계획에 대해서 한번 해봤어요. 강화 스케줄이라고도 하는. 자, 이 내용 어렵지는 않죠. 어렵지는 않은데 처음에 개념적으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한번 이 개념이 정립되고 나면은 강화합을 해서 정적 부적되는 그 네 가지 그래프, 표 안에서 네 가지 있죠. 그거하고 이것도 고정과 비율, 간격, 변동 이걸 가지고 네모 박스로 만들고 그 그래프까지 좀 익혀주시면은 충분히 이와 관련된 문제는 다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도 바로 합격할 수 있도록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